배당 성장 ETF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SCHD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가 더 따라옵니다. DGRO. 인기가 많은 만큼 이 둘을 비교하는 질문이 끊이질 않아요. 둘 다 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이고 둘 다 분기 배당을 주고 둘 다 장기 투자자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배당률은 SCHD가 약 3.2%로 DGRO의 약 1.9%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으면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SCHD가 거의 1.7배예요. 당연히 SCHD를 사야 할 것 같죠. 근데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10년 총수익률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배당률이 낮은 DGRO가 오히려 총수익률에서 SCHD를 앞서고 있어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ETF가 총수익률에서는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쟁이 성립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숫자 비교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구조적인 이유까지 전부 수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CHD와 DGRO를 배당률, 배당 성장률, 총수익률, 주가 상승률, 하락장 방어력,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사와 운용 구조까지 전부 비교합니다. SCHD를 이미 사고 계신 분, DGRO가 궁금해서 검색하고 계신 분, 둘 중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데이터로 답을 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상품은 이름만 비슷하지 성격이 꽤 다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에 따라 어떤 사람한테는 SCHD가, 어떤 사람한테는 DGRO가 정답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배당 ETF와 레버리지 ETF 전략을 새롭게 업로드 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스펙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ETF의 기본 프로필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SCHD는 찰스 슈왑 자산운용이 2011년 10월에 상장한 배당 성장 ETF입니다. 올해로 15년째 운용되고 있고 AUM이 약 1000억 달러, 원화로 약 148조 원 수준이에요. 배당 ETF 전체를 통틀어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진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보수는 0.06%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보유 종목은 약 103개입니다. DGRO는 블랙록의 아이쉐어즈가 2014년 6월에 상장한 배당 성장 ETF입니다. 상장 12년 차이고 AUM이 약 419억 달러, 원화로 약 62조 원 수준입니다. SCHD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이지만 배당 ETF 전체에서 보면 이것도 매우 큰 편이에요. 보수는 0.08%이고 보유 종목 수는 약 397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보입니다. SCHD는 100개 종목에 집중하고 DGRO는 400개 가까운 종목으로 넓게 분산합니다. 같은 배당 성장 ETF라는 이름을 쓰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배당률부터 비교하겠습니다. SCHD의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은 약 3.2%이고 DGRO는 약 1.9%입니다. 차이가 약 1.3%포인트예요.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SCHD는 연간 약 320만 원의 배당이 들어오고 DGRO는 약 1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연간 약 130만 원 차이, 매달로 따지면 약 11만 원 차이입니다. 당장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종목의 매수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분이라면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배당 성장률은 어떨까요? SCHD의 10년 배당 성장률 CAGR은 약 11.5%입니다. 주당 배당금이 10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늘었어요. 2011년 상장 이후 연간 배당금이 줄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장률 11.5%면 배당금이 약 6.5년마다 2배가 됩니다. 지금 1억을 넣어서 연 320만 원 받는 게 6에서 7년 뒤에는 연 6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DGRO도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늘려왔는데 10년 배당 성장률은 약 9%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배당률도 SCHD가 높고 배당이 늘어나는 속도도 SCHD가 빠릅니다. 순수하게 배당이란 항목만 놓고 보면 SCHD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수익률로 넘어가면 판이 뒤집힙니다. 배당 재투자 기준 10년 연평균 총수익률이 DGRO 약 13.4%, SCHD 약 12.5%입니다. 숫자만 보면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복리로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넣었다면 DGRO는 약 3,500만 원, SCHD는 약 3,250만 원이 됩니다. 약 250만 원 차이예요. 5천만 원이었다면 약 1,250만 원 차이가 벌어집니다. 3년, 5년 단위로도 보겠습니다. 3년 연평균 총수익률은 DGRO 약 16.6%, SCHD 약 12%입니다. 5년 연평균은 DGRO 약 11%, SCHD 약 7.6%예요.
중기에서도 DGRO가 꾸준히 앞서고 있습니다. 왜 배당률이 낮은 DGRO가 총수익률에서 앞서는 걸까요? 답은 주가 상승률에 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 DGRO의 10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SCHD보다 약 1.5에서 2%포인트 높아요. 배당에서 진만큼을 주가 상승으로 메우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SCHD가 약 23%로 DGRO의 약 21%를 앞서고 있습니다. 2026년은 가치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SCHD가 역전한 상황인데 단기 성과는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우위였느냐를 보면 10년 단위에서는 DGRO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게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방 방어력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위기에서 얼마나 덜 잃느냐가 결국 완주 확률을 결정하거든요. 두 ETF가 겪었던 3번의 주요 하락장을 비교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SCHD의 최대 낙폭은 34.6%, DGRO는 35.9%였습니다. SCHD가 약 1.3%포인트 덜 빠졌어요.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SCHD가 19.9%, DGRO가 22.7%입니다. SCHD가 약 2.8%포인트 더 잘 버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SCHD가 하락장에서 확실히 강한 것 같죠? 근데 2025년 관세 충격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SCHD가 19.6%를 빠졌는데 DGRO는 16.9%만 빠졌어요. 오히려 DGRO가 약 2.7%포인트 덜 빠진 겁니다. 코로나와 금리 인상은 경기 전체가 위축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심의 SCHD가 유리했습니다. 반면 관세 충격은 특정 섹터에 집중된 하락이었기 때문에 종목이 넓게 분산된 DGRO가 오히려 더 잘 버틴 거예요. 베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HD의 베타가 약 0.61, DGRO가 약 0.7이에요. SCHD가 시장 변동에 덜 반응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전반적인 하락장에서는 SCHD가 더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5년 관세 충격처럼 특정 유형의 하락에서는 분산도가 높은 DGRO가 유리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ETF가 절대적으로 방어력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락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ETF가 따르는 지수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SCHD가 추종하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는 최소 1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한 기업만 후보로 봅니다. 그 중에서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 ROE,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이라는 4가지 재무 필터를 전부 통과한 상위 100개만 편입해요. REIT는 아예 제외하고 개별 종목은 4% 이내, 섹터는 25%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검증된 가치주, 배당주 위주의 집중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DGRO가 추종하는 모닝스타, 미국 배당 성장 지수는 조건이 다릅니다. 최소 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후보가 되고 배당 성향이 75%를 넘는 기업은 걸러냅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 상위 10%도 제외하는데 이건 고배당 함정, 즉 주가가 급락해서 배당률만 높아 보이는 종목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리고 남은 종목들을 배당금 규모에 따라 가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400개 종목이 들어가는 넓은 분산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SCHD가 10년 이상 배당을 준 노장기업 위주라면 DGRO는 5년만 배당을 늘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성장 여력이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철학 차이가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SCHD의 상위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 머크, 에보트, 암젠, 홈디포,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가치조합 배당주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2026년 리밸런싱 이후 헬스케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수 소비재, 에너지, 기술주, 금융순입니다. 기술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DGRO의 상위 종목은 다릅니다. JP모건, 존슨앤존슨, FB가 있는 건 비슷하지만 여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섹터 구성도 금융이 약 20%, 헬스케어 약 18%, 그리고 기술주가 약 17%를 차지합니다. SCHD에는 거의 없는 기술주 비중이 DGRO에는 상당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DGRO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같은 기술 대장주가 배당을 늘려왔다는 이유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DGRO의 총수익률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반면 SCHD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술주를 배제하고 전통 배당주에 집중하기 때문에 배당률은 높지만 주가 상승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SCHD는 매 분기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 크고 DGRO는 계좌 잔고 자체가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예요. 둘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감하는 보상의 형태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했으니 각각의 강점을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SCHD의 강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배당률 자체가 높습니다. 약 3.2%는 배당 ETF 중에서도 상위권이고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됩니다. 둘째,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약 11.5%로 압도적입니다. 배당이 약 6.5년마다 2배가 되는 속도예요. 셋째, 운용 규모가 약 1,000억 달러로 배당 ETF 중 가장 큰 편입니다. 이건 유동성과 안정성의 증거입니다. 거기에 보수도 0.0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DGRO의 장점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년 총수익률이 약 13.4%로 SCHD를 앞섭니다. 배당은 적게 받지만 자산 자체가 더 빨리 불어나는 구조예요. 둘째, 약 4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분산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에 덜 노출됩니다. 셋째,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 섹터에 노출되어 있어서 기술주 상승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도 0.08%로 충분히 낮고요. 반대로 한계도 분명합니다. SCHD의 한계는 주가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겁니다. 기술주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기술주 주도의 상승장에서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100개 종목에 집중하는 만큼 특정 섹터 변동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에너지 섹터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취약해진 적이 있었고 2026년 리밸런싱에서 에너지를 약 8%포인트 줄이는 대규모 조정이 있었습니다. DGRO의 한계는 배당률 자체가 약 1.9%로 낮다는 겁니다. 당장 배당금을 쓰거나 재투자 실탄으로 활용하기에는 SCHD에 비해 금액이 확실히 적어요. 같은 1억을 넣어도 연간 약 130만 원의 배당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만큼 기술주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SCHD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에 DGRO가 SCHD보다 약 2.8%포인트 더 빠진 게 그 예시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어떤 ETF를 사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배당금 자체를 중시하는 분. 지금 당장 배당을 쓰든 재투자를 하든 매 분기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이 크다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장점입니다. 배당률 3.2%에 배당 성장률 11.5%라는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가 대비 배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배당금을 받고 싶은 분에게도 SCHD가 맞습니다. 두 번째, 아직 자산 축적 단계에 있는 분, 20대, 30대, 40대 초반으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당장 배당금을 쓸 필요가 없다면 DGRO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률이 더 높다는 건 같은 기간 동안 자산 자체가 더 빨리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배당 재투자를 전제로 한다면 DGRO의 낮은 배당률은 단점이 아니라 그만큼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한쪽을 보유하고 있는데 옮기고 싶은 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총수익률 차이가 연간 약 1%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 기존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거래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격차는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ETF를 계속 모아가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투자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SCHD는 배당률이 높은 대신 주가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QQQ나 SOXX 같은 성장주 ETF와 조합해서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잘 맞습니다. 반면 DGRO는 하나의 ETF만으로도 적절한 주가 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복잡하게 나누고 싶지 않은 분에게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은 SCHD가 앞섭니다. 총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은 DGRO가 앞서고요. 하락장 방어력은 하락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SCHD는 100개 가치주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이고 DGRO는 400개 종목에 기술주까지 포함하는 분산 포트폴리오입니다. 같은 배당 성장 ETF라는 이름이지만 SCHD는 배당 소득에 최적화되어 있고 DGRO는 배당과 성장의 균형을 잡은 상품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ETF냐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둘 다 10년 이상 검증된 근본 배당 성장 ETF이고 둘 중 어떤 걸 골라도 장기적으로 후회할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의 추세를 어떻게 판별하고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급락이 진짜 기회인지 어떤 조건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세요. 감사합니다.